以20-30岁的年轻人视角来传达世界消息的朝鲜日报23厘米，我是李法赞。 아이고 이 양반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이야. 구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선 무슨 말인지 네이버 번역기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2030 세대의 시선으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선일보 23cm. 안녕하세요. 이벌찬 기자입니다. 네, 역시 번역기는 사랑입니다. 저희 오늘도 중국 방송은 아니고요. 오늘 23cm 방송 조선일보의 밀레니얼 중국통 이벌찬 기자와 함께 중국을 파헤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 썸네일부터 아주 그냥 시뻘건데요. 어그레시브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국의 MZ세대는 왜 중국 마라탕의 진심일까? 그리고 중국 MZ세대의 반응은 어떨까? 이건데요. 이 사소한 궁금증을 중국 거주 17년 베이징대를 졸업한 저 이벌찬 기자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라탕 끓이기 전에 우선 오늘 저희 20회 방송입니다. 와. 저희 첫 방송이 3월 8일 그 당시에 학폭 미투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였는데 벌써 저희가 20회가 됐네요. 네. 저희가 그때 20회를 이제 도달을 하면 그 저희 방송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좀 읽어보겠다. 요런 약속 아닌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팬 기자로 살면서 이제 글만 쓰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팟캐스트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처음에는 진짜 덜덜 떨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긴장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다시 못 듣겠는 방송들. 그래서 정신 단련을 위해서 이제 댓글란 맨날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근데 또 이제 그 팟빵 앱의 댓글이 좀 많이 화가 나 그래서요. 그래도 무풀보단 뭐다? 악플이죠. 정신을 안 나요 제가 지금. 그래도 저희 잘하라고 이렇게 회초리 때려주시는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낙천적으로 변하는 성격으로 그 희망회로를 풀 가동하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 듣고 즐거워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드리죠. 네, 제가 그중에서도 되게 아름다운 댓글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팟빵 아이디 10453937님. 지성과 발랄함을 겸비한 젊은 기자분들의 유쾌하고도 올바른 지적 작업을 성원합니다. 지적 작업. 지적 작업. 멋진 말이네요. 네. 저희 부자는 아니시겠죠? 또 이게 진실을 전달하는 기본적 책무를 묵묵히 용기 있게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저희 중에 누가 댓글 작업한 거 아닌가요? 막 IP 막 광화문 세종대로 뜨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 누군가 열심히 새벽에 남겨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될 정도로 너무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나를 좀 꼽아봤는데 그 지난주 저희가 했던 여의도 2030 게임의 룰 방송이 이제 네이버에 좀 노출이 됐을 때 네이버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이에요. 아이디 코레 뿅뿅뿅님. 조선일보도 젊은 기자들이 신선하게 바뀌어가는 모양이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렉뿅뿅뿅님 게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시즌이야 시즌이. 와인이만. 중국어로 지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 밖에도 이제 재밌게 잘 들었다. 다양한 얘기 오래오래 해달라. 안 그렇게 봤는데 들어보니 좋은 방송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같이 날카롭게 지적해주시는 그런 분들 댓글들. 네, 때려주신 댓글들. 힘을 내서 더 재미있고 깊은 뉴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자축을 좀 뒤로 하고 오늘 23cm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조선일보 대표 중국통. 몸둘 걸 보겠습니다. 네. 이벌찬 기자가 들고 온 이번 주 핫주제 한국의 마라탕 열풍인데요. 우선 얼마나 인기인지 좀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탕 진짜 인기잖아요. 제가 이 마라탕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풀어드릴게요.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음식은 당연히 아니고요. 옛날부터 중국 쓰촨성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매운 국물 요리였습니다. 뱃사공들이 배를 타다가 힘들어지면 강가에 정박을 하잖아요. 이때 해산물이나 각종 재료를 한 솥에 넣고 보글보글 끓여 먹은 게 바로 마라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대찌개가 이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를 넣고 끓여서 유래가 된 것 같은. 그렇죠. 이런 유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혀가 마비되는 듯한 얼얼한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이름에서부터가 절일 마, 매울 라, 마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한 입만 먹어도요 혀와 입술이 찌릿찌릿 아프도록 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좀 톡 쏘면서 달달한 맛이 특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의 마라탕의 매운맛
요거는 사람 잡는 매운맛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 사람 잡는 마라탕집이 국내에서 차이나타운 아니면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어딜 가든지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요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시켜서 드시잖아요. 네, 그 저번 2월에 배달 전문업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1년 동안 배달 주문 내역 분석해서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중에 아시안 양식 카테고리에서 1위가 소고기 쌀국수, 두 번째가 마라탕이었대요. 두 번째가요? 네. 3위가 어떤 거였나요? 뭐 까르보나라, 뭐 목살 필라프, 분짜 이런 것들을 다 네네네. 제친 거죠. 야, 스파게티를 제칠 정도로. 네. 대단하네요. 네. 그 가공식품 시장에서도 마라떡볶이, 마라볶음밥, 마라군만두, 마라감바스, 마라 닭가슴살, 마라육포 등 마라 랩 하시는 거예요? 마라맛 제품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고 그 Z세대 사이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래퍼 이영지 씨도 마라 막 홍보대사처럼 막 마라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마라탕 노래가 나올 정도면 진짜 이제 마라탕이 노래가 나올 정도 이 음식은 진짜 인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라 소스 같은 거를 직접 사서 집에서 마라탕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지셨더라고요. 그 CJ 대한통운이 빅데이터 그 택배 물량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1차, 2차 대유행 시기마다 매운맛 가공식품 주문량이 치솟아가지고 마라탕 주문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늘어난 게 되게 특이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2018년도에는 4개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7월 현재 지금 벌써 33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브랜드 수 하나에 가맹점 포스가 그래도 한 수십 개씩 되는 걸로 보니까 거의 2, 3년 내에 브랜드 수만 8배가 늘었으면 진짜 길거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이해가 좀 되긴 하네요. 요즘 대학가나 그런 주요 상권들마다 마라탕 음식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식약처가 위생 점검 단속에 나서기도 했었죠. 많이 걸렸죠. 그때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먹으면서도 약간 의심스러울 때가 있긴 했어요. 약간 맛있는데 혼탁하게 맛있는 그쵸. 맛. 이거 먹어도 어떻게 되는 만든 거야 건가? 도대체? 편하게 맛있는 거. 아 근데 그나저나 23cm 여러분은 마라탕 다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네. 저는 너무 훌륭하시네. 좋아하는데 위장을 위해서 좀 자제하려고 네.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맵찔이라서 실망이네요. 진짜. 실망까지 하시나요? 그래서 마라탕을 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꼭 먹으면 1단계 아니면 그 백탕이라고 하잖아요. 허여멀건하게 해서 먹는 걸 그 좋아합니다. 마라탕이 아닙니다. 다들 엄격하시네요. 벌찬 선배는 그럼 마라탕 좋아하세요? 네, 저는 진짜로 마라탕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마라에 빗대가지고 혈중 마라 농도란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혈중 마라 농도가 최소 90% 이상입니다. 진짜 잘 드실 것 그쵸. 같아요. 제가 취재 때문에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근처에 마라탕 맛집이 있는 마세권인지 꼭 확인을 하고요. 또 대림동 식자재 마트 단골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마라 소스 정기적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라탕 경력만 잘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라탕이 제 주식이고 밥은 진짜 가끔 먹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아십니다. 이쯤 되면 땀 흘리면 네. 거의 마라탕 아니에요? 어쩐지 매운 국물이 문제 여름마다 마라탕을 흘리고 계시는. 제가 진짜 이거 아는 게 저희 회사가 또 마세권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 동화 면세점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마라탕 집들이 주변에 있는데 벌찬 기자가 거기서 혼자서 이제 마라 흡입하고 투약하는 현장 제가 많이 검거했습니다. 마라탕 때문에 회사를 오래 다니시기로 했다고. 그 저도 이제 벌찬이한테 이제 혼자 먹다가 발각돼가지고 같이 흡입한 적도 수차례 있습니다. 마라 사범이시네요. 마라탕집 가면 두 분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음주 측정기 저희 이게 되면 마라 나옵니다. 그만큼 다들 진심이신 거네요, 마라탕에. 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저는 정말 맵찔이라서 마라는 좀 잘못 먹으면 저를 좀 잡는 음식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잡으시려고요? 유수정을 잡으려면 마라를 먹여라. 근데 그나저나 마라탕은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한 5, 6년 전쯤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열풍이 분 것 같고 사실 이거랑 비슷한 허거는 10수년 전부터 네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똑같은 건데 그릇이나 먹는 방식만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마라탕이랑 맛은 비슷하던데. 허거 이거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제 마라탕은 허거와 맛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라탕이 훨씬 더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허거 같은 경우에는 샤브샤브처럼 탕을 데운 다음에 재료를 우아하게 하나씩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마라탕은 주방에서 재료를 육수에 끓인 다음에
국밥처럼 딱 한 그릇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라면만큼이나 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마라탕입니다. 그걸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마라탕의 얼얼하면서도 매운맛, 요게 산초나무 열매인 화자오하고 마른 고추를 기름에 넣고 발효시킨 향신료 때문에 나는 맛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화학 맛있는 조미료 거죠. 아니었나요? MSG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주 건강한 걸로만 만들 수는 없겠죠. 네, 맛을 위해서는 화학 조미료도 많이 넣긴 합니다. MSG 좀 들어가야 캡사이신 맛있어요. 들어가야죠. 네. 현장에서 만든 뭔가가 들어갈 것 같은 맛. 보통 화자오에는 팔각, 정향, 회향, 고춧가루, 두반장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라탕 육수를 만드는데요.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약간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줄 알았어요. 요리 전문가신 줄 이게 좀- 알았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상대모사 실력이 나날이 늘고 기다리고 계신데. 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왜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어대는 걸까요? 이게 진짜 다 중국 쓰촨성 사람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 후난人不怕辣, 贵州人辣不怕, 四川人不怕辣. 아, 不对. 四川人怕不辣. 이게 이제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네, 알아들었어요. 진짜요? 후난, 스촨 이것만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후난 사람은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촨 사람은 맵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맵지 않은 음식은 아예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도 맵부심이 있네요. 네. 맵부심이 엄청난데 왜 이렇게 맵부심이 있느냐? 쓰촨성은 분지입니다. 이 지형 특성 때문에 매우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이 빨리 부패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매운 향신료를 많이 첨가하다 보니까 이런 요리가 발달을 하게 된 거고요. 약간 오늘 같은 날씨에 먹어야 되는 음식인 오늘 건가요? 제가 걸어오면서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분들 네. 방송 끝나면 마라탕집 가시겠네요. 근데 이 매운 음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 실제로 습한 기후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예방을 위해 가지고 화자오나 고추같이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촨성 사람들은 매운 음식에 정말 진심인 거죠. 쓰촨성의 30명 중에 1명 정도는 매운 음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네네. 제가 요새 도가니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매운 걸 먹어서였던 좀 건지 드셔야 그런 의심이 드는데 백탕 먹어서 그래요. 네. 맵찔이의 서름. 서럽네요. 그럼 이 마라탕은 쓰촨 지역에서만 소비가 되는 음식인가요? 전국구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네. 중국에서도 1990년대 마라탕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라탕의 발원지인 쓰촨성 주민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런 마라탕집이 많아졌다. 이렇게 중국 언론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 자세하게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역 불문, 타지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마다 마라탕 가게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 많아진 곳은 마라탕집 늘어난 거죠. 지난번 방송에서 선배가 알려주셨던 그 중국 MZ세대 빠링어우, 주링어우, 링링어우 이 사람들 몰려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라탕을 먹는다. 정확합니다. 네. 약간 젊은 사람의 음식인 그렇죠. 느낌이네요. 중국에서도 그런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쓰촨성 요리가요. 중국 8대 요리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라탕이 가장 싸요. 다시 말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값싼 마라탕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마라탕 가게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약간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아프니까 마라탕이다 이렇게 취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와닿는데요. 아니 왜 중국이나 한국이나 청년들은 항상 이렇게 호주머니가 네. 가볍고 몸에 안 좋은 이런 거 먹으면서 고생하는 그런 이미지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 마라탕 위장에도 안 좋지 않나요? 아, 그렇죠. 솔직히 뭐 몸에 좋아서 먹겠습니까? 싼 거 맛있는데 먹는 거죠. 네. 자, 이게 또 하나의 이유. 마라탕이 중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어진 이유는 마라탕 가게가 청년들에게 사회 교류의 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최근 출간된 매운맛의 역사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90년대 이후 중국 청년들이 마라탕을 함께 먹으면서 매운맛이라는 고통을 함께 겪고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약간 술하고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라탕하고 맥주는 또 궁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사실 마라탕 드실 때 칭다오 맥주 한 잔 요거 제가 추천합니다. 네. 침을 꼴깍 삼키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우 자꾸 말하기 힘드네요. 네. 아니 실제로 벌찬이랑 저랑 이제 마라탕 가게에서 자주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주 마주치던 시기가 저희가 각자 사회생활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험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그냥 심하게 이제
이거 피디님 삐 처리 해주시고요. 네. 그 마라탕 집에서 최고 단계로 먹다가 마주치곤 했었죠. 그렇죠. 매운맛 최고 단계였습니다. 그 진짜 한국 MZ 세대가 많이 힘드니까 엽기 떡볶이,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청년들이 마라탕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을 털어놓고 위안을 얻고 있는 겁니다. 매운 거 같이 먹으면서 땀 흘리면서 서로 네네네. 위로하고. 네. 네. 중국에서 마라탕이 거의 우리나라의 엽떡, 배떡 뭐 이런 의미네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국 현지에서 마라탕은요, 진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엄청 싸고 엄청 맛있는 음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네네. 그 마라탕 가게는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뭐 포장마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한 그릇에 담긴 마라탕을 주로 먹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길가에 서서 어묵꼬치 먹듯이 꼬치 마라탕도 즐깁니다. 약간 매운 빨간 오뎅이 느낌 네, 그 같은. 느낌 정확해요. 네. 어. 그래서 뭐 기차역, 뭐 아파트 주택단지 입구, 버스 정류장, 뭐 사람 지나가는 곳이면은 무조건 매콤한 마라향이 풍기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더운 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네. 2월 7월인 거죠. 그리고 뭐 퇴근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멈춰 서가지고 꼬치 하나 막 먹고 가는 게 중국인들의 일상입니다. 맵찔이한테는 너무 힘든 그렇죠. 일상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리고 갈게요. 네. 자, 중국에서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설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표현 맞나요?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진 중국말이 있어요. 야스만 시각에 맞아요. 이렇게 네. 눈 한쪽 찡긋하면서 던지는 그쵸. 그 말인가요? 헤어지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던지는 이 말. 중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나요? 마라탕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미국의 그 넷플릭스 보러 갈래? 네, 약간 네. 이런 느낌? 맞아요. 네. M7 주변에 맨날 마라탕 먹으러 가자고 막 권유하고 막 강요했는데 선배 끼 부리고 다니셨네요. 희생이었네요 제가. 얼마나 숱하게 고백을 뿌리고 다니신 거예요? 사랑꾼이었네.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면 다들 설레하실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근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생긴 거예요? 저희는 사실 봄날은 간다라는 맞아. 그 영화에서 라면 먹고 갈래가 좀 유래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계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중국 칭다오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남자 만나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청구에 가가지고 꼴랑 6위안짜리 마라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래도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다음날까지 데이트를 했어.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 인터넷에서. 6위안이면 얼마 정도? 6위안이 1,000원이야 우리나라. 1,000원? 그러니까 비행기까지 타고 날아가서 그 남자를 보러 갔는데 접대 받은 건 1,000원짜리 마라탕이었다. 와, 슈렉이네. 대단하다. 쓰레기까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국에서 왜 이렇게 히트를 쳤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냐면은 겨우 1,000원짜리 마라탕을 먹고서도 다음날까지 데이트할 정도면 진짜 남자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참 사랑이다. 그쵸, 정말 사랑이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는 말은 나랑 사귈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진 된 거죠. 근데 이제 마라탕의 진심인 우리 이제 벌찬 기자 요번에 팟캐스트 준비할 때도 마라탕 관련 거의 분석 보고서를 새벽 1시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의 장문으로 막 보내셨다고. 네. 열정 짱짱해. 근데 벌찬 기자가 이제 한국에서 마라탕이 인기 있는 이유 이것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다고 하고. 제가 세 가지로 딱 나눴어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탕이 인기 있는 이유. 네. 자, 첫 번째. 자, 마라탕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입니다. 제가 1995년부터 간헐적으로 해서 한 17년 정도 중국에 살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수백 수천 명의 한인 교민들 중에 마라탕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특유의 향신료 막 비누맛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냄새에 적응 못하는 교민들도 99%가 마라탕만큼은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많은 한인들이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마라탕 가게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분들이 마라탕을 차리거나 아니면 마라탕 집을 찾거나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의 듣다 보면은 당장 우리도 마라탕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투자 설명이 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뭐 하나 정도는 벌찬 차리셔도.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저는 하도 우후죽순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이게 혹시 중국의 어떤 큰 손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마라탕을 퍼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 느낌이 드는데 아마 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왜 MZ세대는 마라탕을 좋아할까?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네, 네. MZ세대 정말 고생이 많잖아요. 네. 회사 다니면서 상사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네, 속이 네. 끓을 때에 누가 위로해 줍니까? 이제 마라탕. 마라탕만큼 위로해주는 존재가 없죠. 이거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실 네, 거예요. 정말. 또 미친만 듯한 매운맛이 딱 지나가면요. 분노도 쫙 사그라들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업난 경제난에 시달리면은 엽떡 이런 매운 음식이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마라탕이 대체한 거죠. 실제 그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방송 건강 관련 방송 보면 매운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을 신체에서 내서 그렇죠. 좀 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을 좀 본 것 같아요. 예. 약간 고기 먹고 기분 좋아지는 거랑 비슷한 그런 네. 건가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난 슬플 땐 마라탕을 마라탕을 먹어. 물론 웹질인 전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 매운 걸 먹으면 안타깝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나요? 정말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은 MZ세대가 좋아하는 커스터마이징 음식입니다. 이거 좀 신기한데요. 아, 그렇죠. 사실 마라탕 가게를 처음 들어가면요. 서브웨이만큼이나 주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선택할 게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 취향을 완전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현지 마라탕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그릇 알아서 내주는 곳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마라탕 가게들은 손님이 직접 원하는 재료를 담죠. 그리고 원하는 양, 그리고 맵기, 향신료 전부 조절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수저를 섞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100g당 1,500원 정도의 비싼 가격이 부담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 작년에 그 유통업계 트렌드 기사 쓰면서 맞춤형 상품 열풍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마라탕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네, 지금 신기하네요. 당시 사례가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 커스텀하는 거랑 뭐 삼성 멋있는 것들. 비스포크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마라탕 커스텀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요즘 MZ세대한테 맞춤형 제품 이런 게 거의 자기의 표현이고 자아 실현의 도구 이렇게 느껴진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거의 뭐 마라탕으로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취향대로 해 먹을 수 있다 이게 좀 먹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마라탕 인기는 MZ세대가 견인을 하고 있다. 요 공통점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물론 선택지가 많아져도 맵질인 전 1단계만 먹을 것 같긴 한데요. 전 백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한국의 마라탕 열풍에 대한 중국인들 반응은 어떨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엄청 좋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요. 한국에서 마라탕이 유행이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뭐 치킨, 김치 좋아해 주면 마냥 좋잖아요. 네네. 뭐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BTS?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탕이라는 중국 청년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한국에서도 인기라고 하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우월감 아닐까요? 그런가요? 근데 진짜 2019년부터 한국 관련 기사 중에 태반이 중국 식문화가 한국을 휩쓸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월감 맞는 것 같아요. 흡수한다는 표현부터가 그래서 하여튼 뭐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양꼬치에 이어가지고 마라탕이 한국에서 주류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글도 있었냐면은 한국에서 인기 유튜버가 되려면 반드시 마라탕 한 그릇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제목이 글이 있었고요. 이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전 또 살짝 네. 이게 심기 불편한 게 요새도 중국에서 한식을 이제 자기 나라 음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맞아요. 네.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파오차이 김치 논란도 네, 그렇고 그래서 약간 마라탕도 원래는 K 마라탕이었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좀 화를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저희 커스텀 마라탕은 한국 거다. 이거는 사실 중국에 없는 형태잖아요. 네, 네, 한 네. 그릇 마라탕은 니네 거 해라. 사실 뭐 요즘에 K 로제 소스, 뭐 로제 떡볶이 이런 거 하도 많이 치고 올라와서 네, 네. 굳이 마라탕 없어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 뭐 그거 그건 아니어도 진짜 맛있는 먹을 거 건 진짜 많죠. 많죠. 네. 네. 그리고 막 그 딤섬, 중국 딤섬이랑 일본 교자, 그다음 한국 맨두 중에 요즘 맨두가 제일 잘 나간다고. 네, 네. 비비고 만두. 비비고 만두가 중국을 다 눌러버렸죠. 아, 그 얇은 네. 피 납작 만두 그거인가?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근데 중국에서 이 마라탕 열풍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점이 있기는 해요. 중국에 사실 마라탕보다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서민 음식인 마라탕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아는 맛의 변주 뭐 거기서 답을 찾았는데요.
부대찌개, 김치찌개 같은 매콤한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빨간 국물 요리라는 점에서 어필이 됐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역시 한식과 비슷해야만 좋아.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한국인의 네. 성향인가요? 아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마라탕 먹을 때 국물은 안 먹는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안 먹습니다. 네. 오. 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 마라탕은 진짜 값싼 음식이에요. 싼데 맛있으면 뭐죠? 화학 조미료하고 소금을 왕창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오늘이 화학 먹으면 좋을 리 조미료. 없겠죠. 네. 쥐두새도 모르게 왕창 들이부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양이 2,000mg인데 마라탕 한 그릇에 1.5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그릇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짠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 마라탕 가게 주인들은 이제 화학 조미료를 아무래도 많이 넣기 때문에 임신부가 오면은 많이 먹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정도입니다. 양심적이네요, 그래도. 양심이라기보다는 이미 뭐 너무 손을 넣으면 안 되니까. 혹시 사고 약간- 날까봐. 저희로 치면은 저희가 엽떡 국물 막 남은 거 마시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우리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맵찔인 네.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요. 나가시는 분 그래서 진짜 2018년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가 마라탕 국물을 즐겨 마시던 16세 소녀가 위궤양에 걸린 사실을 아주 크게 보도하면서 마라탕 국물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도가니에는 좀 좋다고 했는데 도가니는 튼튼한데 속은 쓰린 상태로 당길 수가 있는 거네요. 적당히 먹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네. 저희도 위 약하거나 임신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평양냉면 막 가위를 자르지 마라, 겨자식초 넣지 마라 이런 것처럼 지금 이벌찬 기자가 굉장히 마라스플레인을 하고 계세요. 지적질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거 사과해야 생각하십니까? 되나요? 네. 마라탕 국물이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네. 취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최소한 중국에서는 마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중국 네. 사람들은요 마라탕 국물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르나요? 거멀 짠돌이라고 부릅니다. 거만 거멀 이게 청년들이요 첫 데이트할 때 종종 값싸고 맛있는 마라탕을 먹는데요. 이때 여자는 남자가 마라탕 국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유심히 본다고 합니다. 값싼 음식인 마라탕 국물까지 먹으면 이 사람 뭐다? 뼛속까지 짠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참 마라탕 나치도 아니고 진짜 그냥 좀 마시게 좀 두지 굴도 여기서 그러면 마라탕 국물을 마시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더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마라탕 관련해서 매우 유명해진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택시에 탄 중년 여성이 딸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딸이 계속 전화 반대편에서 나 남자친구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졸라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사윗감 검증을 위해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뭐 스펙은 어떠냐, 뭐 재산 규모는 어떠냐. 집은 그러다가 뭐냐. 여성이 쭉 듣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갑자기 휴대폰을 대고 버럭 화를 냅니다. 야, 네 남자친구는 마라탕 국물까지 다 마실 놈이야. 그러니까 능력 없고 가난해가지고 마라탕 먹을 때 국물까지 쪽쪽 핥아 먹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약간 저희로 치면 돈 없으면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 이런 느낌인 건가요? 간장게에 밥 이렇게 비벼 먹고 이런 느낌. 너무 네. 슬픈데요? 그래서 이 영상이 중국에서 정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밈으로 굳어졌습니다. 근데 중국 청년들이 꽤나 이게 울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바이두 중국 최대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마라탕 국물까지 것 좀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맛있어도 없어 보이기 싫어서 그렇죠.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제 마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라탕 국물 마시면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남자를 연상하게 되니까요. 네. 중국 분들한테 이 표현 쓰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어요. 잘못하면 쌍욕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마라탕 국물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선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어렵네요. 자, 우리는 먹어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마라탕은 중국 마라탕은 달라요. 나름대로 귀하고 비싼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물 먹는다고 눈치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 만큼 국물을 마셔도 괜찮은 육수를 뽑아내는 가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짜고 매운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선배가 보시기에 그 한국 마라탕은 진짜 중국 마라탕처럼 찐 마라탕인가요? 아니면 약간 현지화됐나요? 변질됐어요. 엄격하세요. 표현부터가 변질됐다고. 한국에 들어온 이제 중국 마라탕은요 현지화된 마라탕이에요. 네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또 네 가지로 저 분석을 하시는. 굉장히 좋아요. 네 가지, 다섯 궁금해요. 가지, 세 가지. 요즘 되면 마라탕 박사예요 거의. 자, 첫 번째, 한국에서는 땅콩 소스를 마라탕에 많이 넣는데 중국 마라탕은 땅콩 소스가 마라향을 덮는다는 이유로 거의 넣지 않습니다. 땅콩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 아, 그건 마라탕이 아니에요. 고소한 그 맛을 먹는 줄 알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계세요 지금. 자, 두 번째. 한국 마라탕은 정말 맵지 않습니다. 안 매워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의 매부심을 자극하는. 싸우자는 건가? 사실 이게 뭐 맵기는 매워요, 솔직히. 근데 중국 본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정말 마라탕집 가면은 오늘 땀 흘리겠다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광화문에 제 단골 마라탕집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은 제가 가면은 주방에 이렇게 말해요. 트어라. 특별히 더 맵게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탕은 신라면 맵기가 일반적이고요. 단골조차도 좀 덜 매운 맛을 즐기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마라탕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거는. 마라탕 1단계 먹는 윤수정. 넌 마라탕에 모욕감을 줬어. 그 정도인가요? 저 그냥 꼬바로우 먹을게요. 마라탕 안 먹고 꼬바로우 먹겠습니다. 근데 보통 식품의 매운맛을 재는 척도로 스코빌 지수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면이 보통 2,700 스코빌이고 국내 라면 중에 가장 매운 라면 지표가 되는 불닭볶음면이 4,400 스코빌이라고 하는데 본토 마라탕 스코빌은 좀 얼마쯤 되는지 궁금하네요. 중국 본토 마라탕 스코빌은 한 1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정도예요? 네. 약간 너무 마라탕 부심을. 저는 불닭볶음면 너무 안 매워가지고 이거, 그냥 먹으면서 소스를 2개 넣어야 되는데. 하는 발언을 오늘 많이 하시네요. 지금. 어쨌든 그 정도 맵기라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로 다른 점. 한국 마라탕은 육개장 짬뽕처럼 밥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마라탕은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역시 우리는 좀 국밥의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점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마라탕은 너무 비쌉니다. 미국에서 맞아요. 피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비싸고 고급 음식으로 포장되어서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라탕도 한국에 오더니 아주 럭셔리한 몸이 됐어요. 한 그릇에 보통 1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죠. 제가 10년 전쯤에 베이징 대학가에서 마라탕 한 그릇에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얼마 주셨나요? 800원 정도 줬습니다. 진짜로. 베이징 그 당시 물가 전혀 싸지 않았어요. 우와. 그런데도 굉장히 싼 음식이었고요. 네. 요즘에도 중국 대도시에서 3,000원 미만으로 파는 게 마라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난히 비싼 음식이 된 게 맞죠. 저희가 한 5배 정도. 네. 고기 추가하면 진짜 비싸지거든요. 네.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 추가해서 추가하면 너무 비싸죠. 거의 2만 원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고기는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제 저희 MZ세대 중에서는 마라탕이 좀 건강식이다. 마라탕으로 탄수화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살을 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마라탕 다이어트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불가능합니다. 마라탕 다이어트라뇨.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샤브샤브를 준 다이어트 음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탕도 채소 들어간 탕이니까 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걸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요, 마라탕을 칼로리 폭탄, 엄청 살찌는 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이라 과식하기 쉽죠. 기름 둥둥 떠다니죠. 면 넣어 먹으면 한 그릇에 라면 한 봉지 칼로리 그냥 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마라탕을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조심을 해서 네, 먹어야 너무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왜 예전에도 뭐 대만 카스테라, 벌꿀 아이스크림, 버블티, 딸기 모찌, 스몰비어 이런 그 특정 시기에 엄청 유행을 타는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라탕도 결국 한철 유행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마라탕 다음에 또 이렇게 유행을 탈 만한 중국 음식도 있을까요? 제가 마라탕 마니아로서 조금 예견을 하자면 중국에서 지금 들여오면 되게 히트칠 것 같은 음식이 차가운 마라탕, 뽀뽀지예요. 네. 차가운 마라탕 좀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정말. 한국 사람들은 국물 차가우면 안 먹잖아요. 근데 냉면이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냉면하고 비교를. 이거는 제가 이 멘트는 취소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차가우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보지라고 하는 차가운 마라탕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만드냐? 마라 소스를 차갑게 식힌 다음에 여기에 각종 꼬치를 담가 먹는 음식인데요. 베이징에 살 때 뭐 골목에 가면은 한 꼬치 한 200원, 3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가지고 자주 먹었습니다. 그 꼬치는 뜨거운데 소스만 차가운 거죠? 아니, 꼬치까지도 다 차가워요. 그냥 차가운 꼬치를 차가운 소스에 먹는 거예요. 그냥. 이상해요. 어떤 맛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기존 마라탕은 좀 다른 게요. 소스는 매운데 참깨가 듬뿍 뿌려져 있어가지고요. 고소한 맛이 납니다. 저 여기서 1점 주겠습니다. 제가 진짜 진지하게 이 보보지 체인점을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베이징에 동창하고 동업을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듣다 보니까 아까부터 자꾸 회사를 떠나서 아닙니다. 저는 창업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베이징에 나와서 보호지 체인점을 하신다. 전혀 얘기 안 되는 건 아닌 게 카이스트 나와서 돼지고기 파시는 그 정육각 대표님도 계시고 또 마켓컬리 창업자도 민사고 나오셨잖아요. 선배 열정이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저를 내보내시려고. 약간 보보지 재벌 이런 걸로. 그리고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또 아까 마라탕에서 보호지 프랜차이즈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저 듣다 보니까 지금 벌찬이가 막 옥장판이랑 돌침대 팔면 저 지금 결제할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 빨리 말씀드려서 다이아몬드 등급 받아요. 어쨌든 선배 창업으로 회사를 떠나시기 전에 아닙니다. 이거 저 크게 오해살 발언이네요. 마라탕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이런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우리도 김치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중국 청년들도 마라탕 맛있게 먹는 팁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찌엔단바라는 중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팁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마라탕은 야식으로 먹어야 가장 맛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반응이 왜 이렇죠? 네. 밤에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럼 바로 제가 두 번째 팁 가겠습니다. 마라탕과 감자칩을 같이 드셔보세요. 맛과 식감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마라탕에 감자칩을 넣어서 이것도 먹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건 먹어봤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이 매운맛의 그 마라탕하고 이건 흐물흐물하잖아요, 재료들이. 근데 감자칩은 바삭바삭하니까 식감을 확실히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조합이에요. 괴식에 가까운. 마라탕 한 입을 먹고 감자칩 하나를 먹고 뭐 이런 그쵸, 식이. 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마지막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먹으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좋을 것 좀- 같아요. 그렇죠, 단짠이니까 그렇죠, 맵단짠. 네. 호거집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후식으로. 사실 그 1번은 만국 공통 꿀팁이라서 사실 새롭진 않은데 맞아. 감자칩하고 황도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네. 한번 마라탕 시도해보. 마니아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3cm 오늘 방송 이렇게 마라탕의 진심인 방송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